한옥마을 특혜 의혹이 커지자 원주시가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공모 기간 안에 새로운 사업자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밀폐된 공간의 소모임이 많았습니다. 방역에 신경 쓴 식당보다 소모임을 하는 실내 공간이 더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원주와 목포 등 전국 7개 지역 주민들이 KBS 본사 앞에서 지역국 폐쇄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지난 10년간 교육복지와 학교 민주화에서 성과를 거둔 반면 학력 저하는 여전히 비판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커지자 공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시간이 한 달에 불과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창묵 시장은 한옥마을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인근에 있는 측근 부지와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개 공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좋은 사업 계획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원주시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이미 체결한 협약을 무효화하겠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한옥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한옥 10동 이상을 건축하는 조건만 갖춘다면 진입로 등 필요한 기반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모 기간입니다. 원주시는 현재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공모를 받겠다는 계획인데 새로운 사업자가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 안에 결정해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 부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시간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주시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사업의 명분을 얻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원주시장은 사업을 제안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답했습니다. 쉽게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도를 제출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업자가 분석하는데 글쎄 한 열흘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땅이나 확보하거나 아니면 내 땅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남한테 사용 승낙을 해서 이 땅이 되면 이걸 한다든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원주시는 현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계획대로 한옥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25명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와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방역 활동을 제대로 하는 식당보다 작은 소모임을 진행하는 실내 공간이 감염에 더 취약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5명. 첫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 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5일에 한 번꼴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나 서울 등 타지에서 감염된 4명을 제외하면 모두 집단 감염의 여파였습니다.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다가 집단으로 감염된 7명과 그 가족 6명, 감염된 신천지 신도가 헬스장에서 접촉한 1명과 그 가족 1명, 역시 같은 감염자가 참석한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2명, 그리고 최근 안산 26번째 확진자가 강사였던 강의에 참석한 4명까지 함께 생활하는 가족 간 감염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절반이 넘는 14명은 방역 수칙만 잘 지켜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때문에 침방울이 많이 튈 수밖에 없고 사람 간의 거리도 가까운 곳들입니다. 흔히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식당들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정작 주요 감염은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도 많이 띄워놓고 실질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조심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강의 자체가 말을 많이 하고 침을 많이 튀길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은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계속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되 밀폐된 공간은 피하고 실내에서도 가급적이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KBS 지역방송국 폐쇄 반대 전국 행동이 오늘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역방송국 폐쇄가 예정된 원주와 목포 등 7개 지역에서 모인 500여 명은 지역의 의사를 철저하게 왜곡하며 추진하고 있는 지역방송국 변경 허가 신청을 백지화하라며 9시 지역 뉴스를 되살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청와대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지역방송국 폐쇄를 추진하는 양승동 KBS 사장과 김영삼 국장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삼선인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취임 10년을 맞았습니다. 민 교육감은 교육복지와 학교 민주화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학력 저하는 여전히 비판받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초대 주민 직선 교육감이 된 민병희 교육감의 취임 일성입니다. 강원교육이 도민 여러분의 가슴에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탄탄한 터파기 공사부터 새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민 교육감은 줄곧 돈 안 드는 교육 실현에 전력했습니다. 전국 최초 무상급식부터 시작해 올해는 중고생 교복비 지급, 고교 무상교육까지 앞당겼습니다. 고교 평준화도 밀어붙였습니다. 소위 명문, 비명문으로 나뉜 고교 서열을 깼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선지원 후 추첨제까지 시행했습니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기반도 갖췄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공립 대안 초, 중, 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한 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10년 사이 성적 저하는 심각합니다. 대입 수능 성적이 수년째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학력 저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글하고 수학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아주 성과가 뛰어날 만큼 보여지는 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은 시작은 거창했지만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가전 시도를 해봤지만 기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인권 조례 제정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기독교계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뒤로하고 민 교육감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른바 수업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마다 다른 학생들을 맞춤식 수업을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집중하게 하는 게 바로 수업의 기본이죠.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과 지원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수업을 책임진 교사들의 혁신이 부족했다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복지와 학교 민주화의 제도적 틀을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바뀌면서 수업이 바뀌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표가 붙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는 물론 강원도의회도 후반기 원구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조율이 안 돼서 수십 명이 후보로 나서는 촌극이 빚어지는가 하면 현역 국회의원을 내세운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실상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결정된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경선. 그동안에는 추대 방식으로 원구성을 했지만 이번에는 당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몫으로 내준 부의장과 교육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몫은 의장과 부의장, 5개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까지 포함해 모두 8자리.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 35명의 3분의 2에 이르는 23명이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적게는 2대1, 많게는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도의회 사상 민주당이 처음으로 거대 여당이 되면서 초선 의원들까지 대거 출사표를 던지는 바람에 내부 조율이 안 됐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도내 한 현역 국회의원 계파가 주류를 형성하면서 각 자리마다 특정 후보 이름이 거론되자 내부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무력 정치인을 내세워서 계파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이미 의장, 부의장,
뭐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결정하고 이제 이러는 것은 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에 어긋난다. 비주류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선거는 거론됐던 이름이 아닌 비주류 인물들이 당선되는 예상 밖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한 의회 내 각종 연구에는 주류와 비주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모임으로 변질됐습니다. 뭐 저기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비주류의 어떤 구심점이 된 거죠. 연구의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결집이 되고 이렇게 했죠. 연구의 중심으로 양진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최문순 도정, 강원도의회 간의 소통을 위해 만든 일부 정무직 자리가 오히려 선거 중립이 아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당내에서는 집권당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도가 지나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후유증을 치유하고 남은 2년 도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구성을 마친 제10대 강원도의회는 이달부터 후반기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후반기 원구성으로 드러난 계파 갈등과 줄 세우기, 이로 인한 내부 분열 양상이 짙어지면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의회 본연의 대의 정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오늘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2개 본부, 6개 팀으로 구성된 시설공단은 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등 8개 체육시설과 도시교통, 가로청소, 관광지, 추모공원 관리 등의 업무를 원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초대 이사장은 김억수 전 원주시 행정국장이 맡았고 청사는 명륜동 옛 원주 소방서에 마련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승용차 석대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들어 뒤따라오던 차 석대에 잇따라 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원주에 설립된 강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의 직업체육관에서 현장 체험 학습이 시작됐습니다. 강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오늘 원주 영서고등학교 학생 14명의 20시간 직업체험 심화 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